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5일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좀 빨간색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성원해 주신,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늘게 되신 그런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있어서 1위로 등극한 조사까지 나오게 된 윤석열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던 내용은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 지지율에 있어서 허점은 없는가? 그리고 강점이 있다면은 그 강점은 어떤 숨겨진 비밀 속에서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망론의 선두주자로 급등하기까지는 딱 1년 걸렸습니다. 본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에서 2019년 10월에 민영삼 칼럼과 따따붙다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을 탄압하다 보면은 차기 대권주자로 뜨게 된다 라는 방송을 한 이후에 딱 정말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어떤 조사에서는 24.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를 그동안에 쭉 이루어왔던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이 3강 구도를 이루면서 1등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한국 갤럽 조사를 들 수가 있는데 이낙연 19, 이재명 19, 그리고 윤석열 11.1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윤석열의 이 11%는요, 3위로, 갑자기 1위에서 3위로 났다라는 평가도 있지만은, 한 달 전에 같은 조사 기간, 같은 조사 방법에 같은 결과로 놓고 보면, 즉 갤럽이 한 달 전에 했던 조사 수치로 보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한 달 전에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24.7%로 1위까지 된 것이죠. 이제 차기 대선 주자에서 이렇게 급등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혜성처럼 나타난 제3의 후보, 그리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제3의 후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신드롬을 일으켜서 노무현처럼 정말 대통령까지 갈 것인가, 우리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인재를 누를 적에, 그때 또다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정몽준 후보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월드컵의 열풍을 타면서 국민 기대에 같이 부응해서 제3후보로 나왔다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정몽준 후보가 있었고요. 2007년 선거에서는 지지율 1위를 제3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여도 야도 아닌 무소속 상태에서 이 지지율 36%, 근 40%까지 접근했다가 정말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고건 전 총리, 고건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그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지지율 한때 오래 지속된 그런 그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2020년에 혜성같이 등극한
이 제3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몽준, 고건, 안철수, 반기문처럼 될 것인가? 그 참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사실상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까지 오게 된 데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달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끝까지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심지어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탄압에 저항했던 윤석열이 이렇게 대망론으로 뜨면서 여기까지 오던 중에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중상모략에다가 쉴 새 없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윤석열 총장이 옷 벗고 나가도록 했습니까? 인사권은 사실상 보복 인사고 윤석열 손발 자르기 다 기양 보낸 인사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1월달, 7월달에 있었던 인사.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남발로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까? 1차 채널A 사건, 세칭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사지휘권 배제를 갖다가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측근이라고 했는 한동훈을 잡아가지고 윤석열까지 타격을 줘서 쫓아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로 김봉현 내 말을 듣고 또 무슨 라임 사건 수사 배제했는데 또 지금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룸사롱 접대받았던 검사를 갖다가 감쌌다는 윤석열 총장 수사 배제했는데 지금 나온 게 또 이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권의 남발. 선택적으로 인사권은 보복하고 지휘권은 수사지휘권은 남발하고 그 다음에 감찰권은 선택적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온갖 이유 저유 들어서 감찰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대검의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썼다 해서 감찰 지시를 하고 그것도 대검 감찰부한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한테 할 것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한테 지시하는 이런 위법적인 절차상의 아주 정말 부당한 이런 감찰 지시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총장 측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하고 오히려 정진웅 차장검사를 갖다가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했던 채널A 기자의 압수수색했던 그것이 불법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 정진웅 검사는 감찰도 하지도 않고 직무 배제 감찰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없는 탄압과 이 억압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이 거기에 맞섰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은 1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문재인 정권이 3년 6개월 동안 4년이 다 가게서 보면서 정의롭지 않은 일 보여주면서 불공정한 일 보여주면서 정말로 정의와 불공정에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의 비리를 갖다가 수사함으로써 윤석열 총장팀은 우리에게 그 공정함을 신선함을 그 공정함에 그 갈구를 갖다가 채워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불공정을 일삼았던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정의로움을 내세우려고 산 권력을 갖다가 굴하지 않고 수사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정함이 비교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그 방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집권 세력의 그 압력에 싸워서, 그 불의한 세력의 압력에 싸워서 정의로움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이 윤석열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권주자 윤석열로서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시대정신, 정의로움,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이 돼서 이렇게 지지율 1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의 허점도 있죠. 정말 현직 검찰총장이 정말 속내를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정치한 마음을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런 의심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낼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 총장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허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 하얀손, 피에트로 검사처럼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한국의 하얀손, 한국의 윤석열 검사는 저는 정치할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허점은 허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숨겨진 비밀. 그 숨겨진 비밀은요, 무당층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 윤석열은 2위, 3위,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후보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지율에 있어서. 무당층의 지지율은 30%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재인 정부의 강고한 지지층인 30대, 40층에서는 약간 허점이 있죠. 그 층은 지금도 문재인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합니다. 이낙연, 이재명 지지하지만 20대 층에서는 정말 공정함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갖다가 눈으로 3년간 목도했던 이 20대 젊은 층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이 거짓말에 3년 6개월 동안 속아왔던 이 20대 우리 청년, 우리 아들, 딸들이 윤석열한테 기대하면서 20대, 18세부터 20대까지 지지율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저는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의 정치의 뜻을 세우고 나왔을 적에 숨겨진 비밀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라기보다는 알려진 비밀이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부친 대신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랍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정치 지형에 있어서 충청 출신이라는 윤석열 총장이 충청 대망론이라는 알려진 비밀을 강점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과 추미애를 앞장세운 문재인의 숱한 압력과 숱한 폭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해온 이 윤석열 검사에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의로움과 공정함의 아이콘으로 생각하고 윤석열을 시대정신으로 읽는다. 그리고 그것이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30, 40대의 지지층은 약간 허점이 보이지만은 20대와 무당층에 지지하는 이 강점, 숨겨진 비밀의 강점, 그리고
충청 출신이라는 충청권 대망론에 부응하는 이런 알려진 비밀, 이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망론, 윤석열의 현상, 윤석열 현상은 신기루가 아닌 신드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민영삼 칼럼에서 바라본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